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은 정비법 하겠습니다. 25강인데 제 3장 우리 3편 정비법입니다. 책에도 참고하시고 책에도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6문제에서 3문제는 꼭 여기서 나오니까 책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우리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국토계획법과 이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잘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게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있죠? 자, 계획하니까 그 계획 속에 보니까요, 어떤 이 법 안에서는요,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서 어떤 광역계획권에서의 발전 계획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단위에서의 계획을 세운다 할 때 도시의 어떤 단계 발전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 실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도시군 관리 계획, 요것을 통해서 이제 토지 이용상이 다 확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크게 보시면 신개발을 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배우신 내용들이 신개발 사업을 위해서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자, 또 우리 정비란 말입니다. 개발과 정비와 보존이다. 이것이 바로 토지 이용상인데, 여러분들 개발하면요, 우리가 신개발, 어떤 새로운 어떤 개발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개발. 그래서 이것이 규모가 클 때 개발 사업이고 규모 작을 때는 개발 행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개발 사업과 개발 행위. 요 개발 행위는 간단하니까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다 일제 토지 용도제 등으로 이용하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은요, 복잡하니까 바로 도시개발법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절차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비입니다. 정비는 뭐냐?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있는 장소, 옛날에 형성이 되어진 그 장소를 다시 재개발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던 곳을 철거해서 다시 올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겠죠. 이쪽은 없는 곳에 새로운 이곳이 탄생한다. 이쪽은 있는 곳인데 다시 정비해서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이것도 보시면요, 자, 이것도 재개발 행위가 있다. 행위가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국토계획법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얘기되어 있고요. 근데 큰 규모의 사업,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복잡하니까 따로 하나 만든 법이 지금 배우시는 도시 및 중앙지형 정비법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정비법은요, 재개발 행위 중에서 규모 큰 거대한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만을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지금 배우실 도시 및 중앙지형 정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정비법을 보시면요, 정비법에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한다 합니다. 정비 사업. 이 정비 사업들은요, 크게 법에서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개발 사업 할 때 보시면 크게 수용과 환지 방식에서 2가지 방식이 나왔었죠. 섞어서 혼용도 있지만 좀 빼고요, 수용 환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은요, 6가지나 많은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지금 박스 보이시죠? 291페이지입니다. 이 박스는 별표 3개 하세요. 중요합니다. 항상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정비 사업의 구분입니다. 구분인데 보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라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택 재개발하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자라는 의미가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또 네 번째 보시면 도심지입니다. 상업지역 등에서 어떤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을 정비하자. 도심지 환경 정비한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또 하나 등장을 딱 합니다. 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말고 비슷한 사업이지만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그냥 관리한다. 관리 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자, 1, 2, 3, 4번은요, 다 정비구역이라는 특정 장소 안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비사업은요, 정비사업은 뭐냐?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정비구역, 요 정비구역을 딱 정하고, 요 구역 안에서 이제 바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다 정비구역인데, 보통 보시면 구역 하면요,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규모 작게 가로구역 단위에서 좀 작게 한 데에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이 하나 또 신설 딱 되었었죠. 이것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로구역이라는 작은 장소에서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먼저 이 구분입니다.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 우리 도시죠, 도시의 기능입니다. 도시 기능, 도시의 기능 딱 하면요, 쾌적한 환경뿐 아니고 어떤 각종 필요한 사회 간접자분들 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의 형성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기반 시설의 상태를 딱 봅니다. 정비법이 있으니까 정비 기반 시설. 요것도 상태를 딱 봅니다. 봐요.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낡은 기능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 좀 낡은 건물, 이렇게 노후되고 아주 불량한 건물들로 많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상태가 좀 부족하거나 불량 건물이 많은 그런 장소를 딱 정해서 그 구역을 딱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구분에서 딱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거기 박스 안에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한다. 여러분들, 이 거의 갈 곳이 없는, 돈이 없는 분들 어디 가겠습니까? 잘 관리가 안 되는 산에 올라가서 막 집을 지어서 과거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동네라고 부르는, 산동네, 달동네라고 부르는데, 요 사업이 2000년까지는요,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지금 명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동네, 달동네 보시면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 표현이 보시면 극히 열악한 그런 어떤 시설 상태를 갖추고 있다.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충 집을 지어요. 대충 빠르게 땅 주인 오기 전에 먼저 집을 빨리 지어 놓고 버팁니다. 버티니까 대충 집을 지어서 그냥 불량 건물로 한성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물이 아주 과도하게 가득 차 있다, 밀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십시오. 산동네 달동네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이쪽도 산동네만 아니지만 가보시면 설레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설 상태가 갖추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불량 건물이 과도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 밀집한 곳들인데 과도하고 극히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정도가 아니면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울시ben요, 서울의 봉천동, 신림동 일대가 되고요. 이쪽은요, 각종 어떤 이문동이라든지 각종 어떤 저지대에서 조금 설렘화되어 어진 곳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은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촌입니다. 아파트, 옛날 아파트, 시행 아파트죠. 이 옛날 아파트들, 한 50년 되어진 아파트가 참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촌들이 그 당시는 좋은 주택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것이 재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요, 시설 상태는 그 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잘 정비를 갖춰 왔습니다. 지금 또 확충이 되어서 아주 양호하게 도로망이라든지 우리 상하수도망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낡은 건물이 4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인데 낡아서 이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연탄 보일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물로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옛날 아파트촌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호 한 말 딱 나오면요, 주택 재건축, 단지 재건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은요, 이런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어디냐니까 상업지역이나 어떤 각종 어떤 공업지역들, 어디겠습니까? 옛날 상업지역들, 또요, 옛날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업지역들을 지금은 계속 신상가지역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요 지역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과거에 좋았으니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 근데 지금 상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도시 기능을 다시 정리시켜보자. 상권 활성화하고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의 어떤 뭔가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요, 이 다른 1, 2, 3번, 4번과 6번은요, 일대 장소를 딱 정하면 다 철거를 딱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거를 안 해요. 철거하지 않고 그 말을 보존합니다. 보존. 그래서 보니까 좁은 다 작은 주택, 단독주택과 또요, 이 공동 중에서도 규모 작은 형태의 다 세대주택입니다. 요것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장소인데 요 지역을요, 보존입니다. 보존. 그냥 계속 말을 살리면서 시설만 확충, 시설만 잘 정비해서 확충해주면요, 그러면 좀 살기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철거를 하지 않고 그 말을 존치 보존하면서 길만 넓혀준다, 상수 넣어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서울시장의 어떤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사업에서 이제 이런 사업으로 많이 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독과 다세대 밀집되어진 지역 안에서의 어떤 시설 확충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다 정비구역 규모가 좀 큽니다. 큰데 요거 뭐냐, 더 규모가 작은 가로구역, 조그만 가로구역입니다. 요것은요 보시면 거기에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그런 작은 장소일 것이다 합니다. 이 안에 보니까요 도로가 없어야 돼요. 4m까지는 가능한데 4m 넘는 도로가 없는 좁은 그 골목길로만 형성되어지는 작은 가로구역입니다. 안에도 어떤 노후되고 불량된 주택 건물이 그래도 3분의 2 이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도 20호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묶어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 꼭 해주세요. 이런 구역 안에서의 어떤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딴 건 다 잊었어요. 이건 꼭 외워주세요. 한번 꼭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주택 개발 사업, 열악, 밀집, 재건축, 양호, 밀집, 도시환경,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나와야 됩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 단독과 다세대 많은 곳이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가로구역 내에서의 소규모다. 딱 해서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꼭 시험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박스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로구역이라는 사업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가로구역의 어떤 형성, 범위하고 그것이 관로 2분과 관로 2분과 또 3번에 관로 1번에 있다. 그 관로 2분과 양관로 3번에 관로 1번까지가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의 가로구역 요건이 된다. 중요하니까 이거 둘 다 봐주세요. 빨간색, 파란색 걸치해줘. 이것만 탁탁탁 치워도 됩니다. 다른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관로 2번입니다. 반관로 2번. 노후불량 건물 딱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노후불량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노후불량 건물들이 많이 있을 때 보시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물이 어떻게 노후불량 건물을 판단하느냐 판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되고 불량한 건물을 어떻게 보느냐. 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낡고 노후되어진 건물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노후불량 건축물 어떻게 판단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참 많죠. 복잡합니다. 이걸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색 글자 있죠. 이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보시면요. 여러분들 왼편에 292페이지입니다. 관로 2번에 1번 사항을 체크하십니다. 어제 완공이 되어진 어제 입주한 건물도 지금 바로 붕괴 직전에 있다. 안전사고로 있다. 바로 불량건물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어도 지금 당장 붕괴 등 우려 있으면 바로 지금 불량건물을 볼 수 있다. 1번이 있습니다. 자, 딴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오른편 딱 가십니다. 오른편 딱 가시면 이제 3번과 4번 안에서의 박스 안에 티격과 밑에 박스 안에 기억이 딱 나와 있죠. 숫자가 딱 나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일단 박스 안에 티격 보시면 준공 1부터 40년까지 건물을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이거 하고요. 지금 당장 요금을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러면 신축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이 딱 나오면요. 준공 1부터 40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글러스 4번에 보시면 관로 안에 기억 나옵니다. 그런 비용 효용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딱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요 정도는 지나야 어떤 무슨 사업을 해보자 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준공 1부터 20년 이상 또 30년 이내 범위 안에서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가 되어진 건물이 많을 때 쫙 묶어가지고 재건축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요 보통 10년 또는 15년 이상인데 재건축 등은요 최소한 20년은 지나야 말을 꺼내볼 수 있다. 20년부터 30년 사이 안에서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연도를 경과되어야 재건축해보자 이렇게 말을 꺼내볼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과 기억을 잡으세요. 효용 비용 딱 넣으면 40년 준공 1부터 그런 말 안 넣으면 준공 1부터 20년 이상 30년 이내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량물로 모아서 재건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관로 3번과 4번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하고 그 도시 안에서만 쓰고 있는 공동 이용 시설 이것들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또 두 번이나 나온 적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과 그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도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들이고 공동 이용 시설, 그 해당 마을 주민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느낌상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무슨 하천이다, 광장이다, 소방 시설이다, 가스 공급이다, 다 보시면 정비 기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동 이용 딱 보시면 그 해당 마을 주민만 쓰고 있는 각종 같은 구판장, 화장실 이런 것들이 이게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딱 구분해서 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딴 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요고요. 다음 페이지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표지에 294페이지입니다. 괄호 5번에 보시면 1번 동가시고 2번입니다. 괄호 5번에 반괄호 2번 토지 등 소유자 별표하십니다. 또 그 밑에 하시면 또 괄호 3번에 주택공사 등 나왔죠. 지금요 주택공사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딱 나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가지고 통칭한 것이 지금 또 주택공사 등이라는 말을 법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위에 이 괄호 2번에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합니다.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야 이제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어집니다. 저희가 개발 사업 할 때는요,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건물이 아니고 토지이니까 토지 소유자라는 표현만 딱 나왔는데 정비 사업은요 토지 등자가 딱 나옵니다. 우리 개발 사업은 땅 토지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정비 사업은 낡은 건물 중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 때 환지 방식 하면 땅 바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정비 사업은요 낡은 건물, 오래된 옛 건물 이것을 새 건물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건물 바꾸는 사업이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땅 바꾼다 환지 개발 사업이고요. 건물 바꾼다 바로 뭡니까? 우리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낡은 건물에 사는 분들 새 아파트로 옮겨준다 이런 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등 소유자 여기는요 건물에 딸려 있는 각종 어떤 권리자 다 이게 포함이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누구냐 하니까 일단은요 정비구역 이런 장소 정하면 요 구역 안에서 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죠. 가로구역 요 장소 안에서입니다. 요 장소 안에서 자, 그 장소 안에서도 건물 없이 땅만 있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요 안에 또 첫 번째입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 안에서 짓는 아파트 입주권 줍니다. 입주권 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건 아니고 자,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동네 가시면요 그때보다 서울시 땅이고 부산시 땅이고 다 지방시 땅입니다. 시땅인데 그 위에 무단청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살면요 양성화 등기 내어서 등기 소유자 건물 등기 줍니다. 주니까 이 건물만 소유했다 남의 땅에 그냥 무단청구해서 건물 소유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자 정당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바로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그래서 이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지상권자 다 권리자가 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다 입주권을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이렇게 분리되어도 되니까 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 재건축입니다. 그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니까 자, 우리 단지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101호, 102호, 또는 701호, 708호, 요 주민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죠. 부속 토지랍니다. 지분권이 다 있으니까, 요 단지 안에서는요, 구역 안에서 원칙입니다. 구역 안에서는요, 이 건물 소유자, 구분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동시에, 밑입니다. 해당 토지에 관한 지분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 해당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에 어떤 소유자다. 이 표현이 바로 지분권자란 말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땅에 대한 권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 한해서 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요 건물이나 땅을 분리해서 소유했다 하면요 나중에 매도 청구당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밑이라는 표현 딱 쓰죠. 위에는 또는 분리되는데 밑에서 분리가 안 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반갈로 2번 또 여러분들 별표하시고 꼭 확인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총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정비사업의 절차가 나오죠. 절차가 쭉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지금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복잡한 사항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더 복잡하니까 이건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쫙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